안녕하세요. 오늘은 3학년 2학기 1단원 곱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는 영상을 보고 복습해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100의 자리, 1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입니다. 수학책은 14쪽을 펴주세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4쪽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구해볼까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1번 문제 자기부상열차 5량에 좌석이 모두 몇 개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지혜가 영무원분께 자기부상열차 한 량에 좌석이 몇 개 있나요? 라고 질문하였고 영무원분은 자기부상열차 한 량에 좌석이 131 있단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기부상열차 한 량에 있는 좌석의 수를 통해 열차 5량에 좌석이 모두 몇 개 있는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영상을 멈추고 1번 문제의 두 물음에 답해 봅시다. 다 했나요? 먼저 5량에 있는 좌석이 모두 몇 개쯤일지 어림해 보겠습니다. 자기부상열차 한 량에 있는 좌석은 131개인데 약 100개 정도로 어림하면 5량에 있는 좌석은 약 500개쯤으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량에 있는 좌석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열차 한 량에 좌석이 131개 있는데 5량에 있는 좌석 수를 구하는 것이므로 곱셈식은 131 곱하기 3입니다. 다음은 2번 131 곱하기 5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입니다. 1번 문제의 곱셈식 131 곱하기 5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는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와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문제를 푼 뒤에 131 곱하기 5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써보도록 합시다. 다 했나요? 먼저 왼쪽 세로식은 각 자리를 계산한 값을 세 줄로 나누어 쓰는 방법입니다. 1과 5를 곱한 값 5를 첫 번째 줄에 쓰고 30과 5를 곱한 값 150을 두 번째 줄에 씁니다. 마지막으로 100과 5를 곱한 값 500을 세 번째 줄에 써서 세 줄에 쓴 값을 모두 더하면 655가 나옵니다. 다음 오른쪽은 받아올림을 사용하여 세로 계산을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낸 식입니다. 1 곱하기 5는 5니까 1의 자리에 5를 씁니다. 다음 10의 자리 3과 5를 곱하면 15니까 100의 자리에 올림하는 수 1을 쓰고 10의 자리에는 5를 씁니다. 마지막 100의 자리 1과 5를 곱하면 5인데 아까 올림해준 1과 더하면 6이므로 100의 자리에 6을 써서 131 곱하기 5는 655입니다. 그래서 131 곱하기 5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왼쪽 식과 같이 131의 각 자릿수에 5를 곱한 후 모두 더하는 방법과 오른쪽 식과 같이 10의 자리 30에 5를 곱하면 150이고 100을 100의 자리로 올림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921 곱하기 7을 계산해 봅시다입니다. 2번 문제와 약간 다르지만 계산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2번 문제를 이해했다면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3번 문제의 두 물음에 답해 봅시다. 다 했나요? 첫 번째 물음에서는 921 곱하기 7을 어림해 보라고 하는데요. 921을 약 900 정도로 어림해서 7을 곱하면 약 6300입니다. 2번 문제와는 달리 곱셈값이 1000을 넘어가므로 100의 자리에서도 올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음에서는 921 곱하기 7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먼저 왼쪽 세로식은 각 자리를 계산한 값을 세 줄로 나누어 쓰는 방법입니다. 1과 7을 곱한 값 7을 첫 번째 줄에 쓰고 20과
7을 곱한 값 140을 두 번째 줄에 씁니다. 마지막으로 900과 7을 곱한 값 6300을 세 번째 줄에 써서 세 줄에 쓴 값을 모두 더하면 6447이 나옵니다. 다음 오른쪽은 받아올림을 사용한 식입니다. 1 곱하기 7은 7이니까 1의 자리에 7을 씁니다. 다음 10의 자리 2와 7을 곱하면 14니까 100의 자리에는 올림하는 수 1을 쓰고 10의 자리에는 4를 씁니다. 마지막 100의 자리 9와 7을 곱하면 63인데 아까 올림해준 1과 더하면 64이므로 1000의 자리에 6, 100의 자리에 4를 써서 921 곱하기 7은 6447입니다. 오른쪽 식의 경우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곱셈식이지만 맨 앞자리 숫자는 올림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대로 내려서 쓸 것이기 때문에 맨 앞자리 숫자는 올림으로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식에는 10의 자리에서 올림한 수인 1만 쓰면 됩니다. 그럼 앞에서 배워본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4번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4번 계산해 봅시다에는 곱셈식이 4개가 나와 있는데 영상을 멈추고 모든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 했나요? 먼저 392 곱하기 2를 계산하겠습니다. 2 곱하기 2는 4이므로 1의 자리에 4를 쓰고 10의 자릿수 9와 2의 곱은 18이므로 100의 자리에 올림하는 수 1을 쓰고 10의 자리에는 8을 씁니다. 다음 100의 자릿수 3과 2의 곱은 6인데 올림한 수 1과 더해서 100의 자리에 7을 쓰면 392 곱하기 2는 784입니다.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자리값을 생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852 곱하기 3을 계산하면 2 곱하기 3은 6이니까 1의 자리에 6을 쓰고 5 곱하기 3은 15이므로 100의 자리에 올림하는 수 1을 쓰고 10의 자리에 5를 씁니다. 다음 8 곱하기 3은 24인데 올림한 수 1과 더하면 25이므로 1000의 자리에 2, 100의 자리에 5를 써서 852 곱하기 3은 2556입니다. 다음 481 곱하기 2를 가로식으로 계산하면 1 곱하기 2는 2니까 1의 자리에 2를 쓰고 8 곱하기 2는 16이므로 100의 자리에 올림하는 수 1을 쓰고 10의 자리에 6을 씁니다. 다음 4 곱하기 2는 8인데 올림한 수 1과 더하면 9이므로 100의 자리에 9를 써서 481 곱하기 2는 962입니다. 마지막 632 곱하기 4를 가로식으로 계산하면 2 곱하기 4는 8이니까 1의 자리에 8을 쓰고 3 곱하기 4는 12이므로 100의 자리에 올림하는 수 1을 쓰고 10의 자리에 2를 씁니다. 다음 6 곱하기 4는 24인데 올림한 수 1과 더하면 25이므로 1000의 자리에 2, 100의 자리에 5를 써서 632 곱하기 4는 2528입니다.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450 곱하기 6에 알맞은 문제를 만들고 답을 구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만든 문제와 같이 450 곱하기 6을 계산해야 하는 문제를 직접 만들고 계산해서 답까지 쓰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보여준 문제와는 다른 상황으로 만들도록 합시다. 영상을 멈추고 직접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다 했나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어떤 문제를 만들었던 간에 450 곱하기 6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겠죠? 450 곱하기 6을 계산하면 0 곱하기 6은 0이므로 1의 자리에 0을 쓰고 5 곱하기 6은 30이므로 100의 자리에 올림하는 수 3을 쓰고 10의 자리에는 0을 씁니다. 다음 4 곱하기 6은 24인데 올림한 수 3을 더하면 27이므로 1000의 자리에 2, 100의 자리에 7을 써서
450 곱하기 6은 2700입니다. 선생님은 지우개 6개의 가격을 구하는 문제를 만들었으니 답에는 2700원이라고 써야겠네요. 지금까지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와 계산 원리가 비슷하지만 어느 자리에서 올림을 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반드시 수학 익힘책 10쪽과 11쪽을 풀며 새로운 내용을 익히고 수업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다시 보며 복습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